안녕하세요. 주책입니다. 몇 달 전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직원들의 외국어 평가 등급 체계를 개편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. 기존에는 OPAL이 사실상 최고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윗단계 등급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죠. 회사 입장에서는 AL로는 더 이상 변별력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그 변별력을 가르는 수단으로 OPI가 선택된 거고요. 저는 무조건 OPI를 봐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본인의 영어 실력에 차별점을 어필하고 싶다면 OPI 시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예전에 OPI 시험에서 AM을 받은 적이 있어서 OPI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며 또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시험 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참고로 저는 오픽에서 IM2를 받은 적이 있고요. 그 이후로는 IH는 한 12번? 13번 정도 받았다가 그 다음에 AL을 받았어요. 그리고 AL을 따고 OPI 시험을 봤는데 그때 AM을 받았습니다. 제 성적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막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사람도 AM까지 나온 걸 보면 이게 시험은 시험인지라 시험 스킬도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AM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전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OPI 시험을 보러 가면 처음엔 당황하실 수도 있을 만한 포인트가 일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언어로 시험을 보지 않더라고요. 제 생각엔 OPI 시험 자체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한 시험장에 영어만 하는 사람들만 있진 않은 것 같아요. 제 바로 옆에는 중국어 시험을 보시는 분이 계셨었고 좀 대각선 뒤로는 베트남어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컴퓨터에 딱 앉았을 때 오픽 시험처럼 이렇게 헤드폰이 있었어요. 그런데 최근 후기를 보면 헤드폰이 아니라 수화기를 이렇게 직접 들고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귀로는 옆 수험생들의 말소리가 더 잘 들릴 거라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음의 준비는 잘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통화가 시작되면 OPI 시험은 이런 구성으로 흘러갑니다. 뭐 이렇게 딱딱 순서에 맞춰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겠습니다. 뭐 이제부터는 이 토픽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. 이런 건 아닌데요. 그냥 제가 인터뷰어와 대화한 흐름을 토대로 항목화해보니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. 그런데 이 흐름이 오픽 시험과 좀 비슷하구나를 느꼈어요. 오픽에서도 시험 시작 전에 서베이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. OPI는 이 과정을 인터뷰어가 직접 물어보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OPI에서는 정말 중요해요. 인터뷰어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제 관심사를 찾고 또 인터뷰할 만한 주제거리를 찾거든요. 저는 자기소개할 때 뭐 제 직업을 말하고 취미로 운동에 대해 좀 길게 설명했어요. 그런데 인터뷰어가 운동 말고 다른 활동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사실 저는 이 운동으로 대화를 리드하고 싶었는데 인터뷰어는 운동은 너무 쉬운 주제라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 실제로 투자도 운동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액티비티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해 라고 말했어요. 이 투자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인터뷰어는 좋은 토픽 하나 물었다는 듯한 리액션이 나왔습니다. 이 인터뷰어는 사실 이후로도 제가 자기소개에서 언급한 건 하나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. 아마 평가하기에 적당한 토핑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준비한 것처럼 들리는 토픽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그러므로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2개? 한 뭐 3개? 정도는 여분으로 말할 거리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. 어쨌든 인터뷰어가 투자라는 주제를 물어버리면서
토픽 깊게 파기로 대화가 넘어갔습니다. 처음에는 뭐 투자를 하는 목표, 뭐 시작하게 된 계기 등을 물었어요. 이건 마치 오픽의 콤보셋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인터뷰는 갑자기 오픽의 14, 15번 질문처럼 소셜 이슈를 묻기 시작했습니다. 질문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죠. 솔직히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들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. 그래서 이때 영어 실력은 둘째치고 아는 게 뭐라도 있어야 이 질문에 답변 자체가 가능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런 질문들은 사실 한국어로도 조리 있게 답변하기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OPI를 준비하실 땐 이 꼬리 질문에 대한 대비가 많이 필요해요. 내 답변을 기반한 추가 질문을 한번 상상해보고 이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스크립트를 미리 짜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. 뭔가 할 말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더 큰 문제니까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준비해보라는 거죠. 그런데 만약 배경 지식이 정말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다면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. 인터뷰어도 처음에 말해주긴 하는데 할 말이 없다면 주제를 바꿔도 괜찮다고 얘기해줬습니다. 어쨌든 그때 시험 볼 때 컴퓨터 화면에 시계가 있어서 확인했었는데 투자 얘기만 거의 15분을 했더라고요. 먹잇감을 아주 제대로 줬던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. 그렇게 어쨌든 첫 번째 토픽은 충분히 대화했다고 생각했는지 인터뷰어가 이제 주제를 바꿨어요. 이 다음엔 외국 경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주제를 바꿔서 최근 이슈 들은 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. 전 이거는 잘 생각나지 않아서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인터뷰어가 먼저 다양한 예시를 막 이것저것 말해주더라고요. 이건 뭔가 제가 아이디어가 잘 생각이 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느낌도 들었어요. 그러다 당시 인스타에서 가수들의 댄스 챌린지 릴스를 많이 보던 시절이라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주제 또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. 사실 투자 말고 이 나머지 두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진 않았고 짧게 끝났어요. 아마도 30분 내로 시험을 끝내야 해서 약간 호다닥 끝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롤플레잉이 진행됐습니다. 인터뷰어가 본인의 역할과 제 역할을 설명해줬어요. 그리고 내가 먼저 시작할게 라고 하면서 요이 땅을 하더라고요. 이 롤플레잉은 오픽 11번보다는 12번처럼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. 사실 이 파트는 오픽의 롤플레잉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 느낌이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. 그리고 롤플레잉이 끝나고 나선 오픽 13번 질문처럼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본 적 있냐고 묻더라고요. 저는 실제로도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인터뷰어가 너 운 좋았네 라고 하면서 그 롤플레잉 섹션은 끝이 났습니다. 만약 있다고 했으면 꼬리 질문이 들어왔을까요? 어쨌든 뭐든 간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여러모로 운이 좋긴 했습니다. 이제 롤플레잉을 끝으로 인터뷰는 끝났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 소감을 묻더라고요. 이 인터뷰어가 제 긴장을 풀 수 있게끔 정말 친절하고 재밌게 대화를 리드해 줬었어요. 그래서 저는 재밌었다고 진짜 시험 같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랬더니 인터뷰어가 그게 우리가 하려는 바야 라고 말하더라고요. 여기서 제가 순간 깨달았습니다. 나 이거 시험이었지? 사실 이때 다 말렸구나 라고 생각했어요. 아무래도 저는 오픽 노잼 전략으로 AL을 받았잖아요. 답변 구조는 두 갈식으로 MP 먼저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디에서는 MP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답변하는 게 일단 기본 핵심이거든요. 그런데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뭔가 스무스하게 대화가 쉴 틈 없이 이어지다 보니 내가 전략대로 말을 했는지 갑자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. 어쩌다 보니 그냥 프리토킹을 한 것 같은 느낌도 그때는 들었어요.
이 묘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에 말리시면 절대 안 돼요. 어쨌든 시험은 시험이잖아요. 그걸 계속 인지하시고 본인의 답변 전략을 꼭 수행하도록 하세요. OPI는 어쨌든 단순히 그냥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어쨌든 저의 OPI 시험은 이렇게 흘러갔고,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제 시험 결과는 AM이 나왔습니다. 그래도 AL보다는 높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. 제 느낌상 프리토킹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만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. 투자에 대해서는 전 제 가치관도 좀 확실한 편이라서 꽤 설득력 있는 편이거든요. 또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은 편이라 디테일하면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. 그럼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. 관심사는 적어도 3개 이상 준비해 가세요. 자기소개에서 언급했어도 그 주제를 인터뷰어가 피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대비해야 합니다. 당연히 자기소개에서 언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 하고요. 그리고 꼬리 질문 대비가 핵심입니다. 여러분 답변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상상해보고 할 말을 준비해 두세요. OPI는 본인 의견을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함이 핵심이에요. 그리고 IH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배경 지식이 영어 실력보다도 더 중요해요. 이게 2번과 연계되는 내용인데 소셜 이슈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할 말이 필요하거든요. 내가 언급한 관심사에 대해 그와 연계된 이슈를 미리 알아두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한국어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면 영어로 당연히 할 수 없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시험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. 제가 시험 같지 않았어 라고 말했더니 인터뷰어가 그게 우리가 하려는 바야 라고 말했다 했잖아요. 이 사람들은 그냥 인터뷰 마스터예요. 즉 외운 거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게끔 그냥 제 실제 영어 실력을 이끌어내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대화가 편하네 라고 하면서 무념무상으로 시험 보지 마시고 본인의 답변 전략대로 시험을 꼭 보세요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화하면 질문에 동떨어진 답변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막 TMI 하게 되면서 답변이 중구난방되기 쉽습니다. 맞다. 한 가지 더 있었네요.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이 안 나면 잠깐 생각 좀 하겠다고 말하셔도 됩니다. 오픽 시험에서 제가 쉬는 시간 전략을 알려드린 적 있죠. 그런데 OPI 시험에서는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거라 이 쉬는 시간 전략을 너무 길게 사용할 순 없어요.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인터뷰어에게 요청해도 됩니다. 인터뷰어도 제가 영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도 된다고 말해줍니다. 너무 막 바로바로 답변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. 맞다. 한 가지 더 생각났어요. 진짜 찐찐 마지막. 인터뷰어가 질문한 그 주제가 여러분에게 친숙하지 않다면 주제를 바꾸자고 먼저 제안을 하세요. 할 말이 없는 주제에 대해 막 억지로 이상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않아도 돼요. 그냥 당당하게 주제를 바꾸자고 제안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OPI 시험 팁을 말씀드렸습니다. OPI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혹시 계시다면 파이팅 하시고 OPI 응시료도 최근에 너무 비싸졌죠. 올해 들어서 갑자기 23만 원이 됐나? 네, 확 올랐어요. 그러니까 한 번에 원하는 점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시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럼 빠이.